근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스테로이드성 바르는 약, 비스테로이드성이면서 부작용 없는 먹는 약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 정도 단계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없이도 아토피 치료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 오늘은 아토피에 대한 질문을 좀 준비했어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팔다리 접히는 부분에만 아토피가 생기는지. 팔다리 접히는 부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 청소년기에 주로 팔다리 접히는 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팔다리 접히는 데 말고 손하고 얼굴하고 손바닥, 발바닥 이런 데 많이 생기게 돼요. 변화하게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왜 아토피가 생기는 부위가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잘 몰라요. 의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팔다리 접히는 데 생기는 데 대해서는 가설이 있긴 있었어요. 접히는 부위니까 땀이 모이는 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목 접히는데 팔다리 접히는데 생긴다는 가설이 있긴 한데 그게 뭐 정설은 아니고 이론일 뿐이죠. 아직 잘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지루성 피부염하고 아토피 둘 다 만성 피부염인데 지루성 피부염은 보통 팔다리 이런 데는 잘 안 생겨요. 뭐 가슴까지는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에 생겼을 때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도 같이 오게 돼서 뭐 비듬이 생기든지 머리 가려움이 생기게 되고 생기는 위치도 좀 흔히 저희가 T존이라 그러죠. 피지 분비가 많이 있는 쪽에 주로 생기게 되고 아토피의 경우에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다 생기게 되고 다른 이외에 이제 뭐 팔다리라든지 목 접히는데 등, 몸통 이런 데도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생기는 부위에 좀 차이가 있죠. 아토피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렵잖아요. 그 가려운 부분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이제 결국 치료죠. 바르는 약이 됐든 먹는 약이 됐던 바르는 건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도 있고 스테로이드가 아닌 연고도 있고 그다음에 보습제도 있고 근데 먹는 약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항히스타민제가 보통 가렵지 않게 하는 약이라고 할 수 있고 아주 심할 경우에는 이제 면역 조절제도 써야 되죠. 이외에도 스테로이드 쓸 수 있고 근데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거는. 아토피가 밤에 유독 더 가려워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피부과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로 얘가 밤에 더 가려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의가 분산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낮에는 내가 신경 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에는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주변 환경에 그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려운 것이 더 감각에 더 포커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성이 아닌 로션을 발라도 아토피에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습제는 특히 아토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보습인자가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그냥 정상인이 보습제 발라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스테로이드 없이 아토피 치료는 불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게 목표예요. 모든 아토피 치료의 핵심은 스테로이드를 쓰면 좋아져요. 당연히 그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피부과 의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무서워서 약을 안 쓰다가 오히려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돼서 걷잡을 수 없는 아토피 피부염이 되고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심하게 되면 이게 흉터를 남기는 것처럼 뭐 색이 됐던지 아니면 피부의 그 두께가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변하게 돼서 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쓰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스테로이드성 바르는 약, 비스테로이드성이면서 부작용 없는 먹는 약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굉장히 초점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학 정도 단계에서 보면 스테로이드 없이도 아토피 치료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면역학적 치료로 해서 그런 주사제가 나와 있거든요.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치료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도저히 효과가 없다. 그러면 꼭 피부과 전문의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정확히 받으시고 그런 이제 주사제들은 좀 큰 대학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뭐 스테로이드 없이도 충분히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과에서는 아토피 완화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약간 질문이 이제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피부과 치료라기보다는 아토피 피부 환자의 이제 생활 습관 혹은 그다음에 치료 습관 이런 걸 쪽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보습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에서 가장 고쳐야 할 점은 보습제. 샤워하고 나서 빠른 시간 내에 보습제를 바른다. 그러니까 제일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병을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 뭔가 더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해서 치료 계속 미루게 되면 악화의 고리를 돈다고 하거든요. 치료가 안 돼서 가려워서 긁으면 더 가렵게 되고 계속 이게 악화의 고리를 돌아요. 뭐 스테로이드 치료가 됐더라도 장기간 하지 않고 단기간에 빨리 치료하고 끊으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야 돼요. 제 부모님은 아토피가 없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가 유전은 아닌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가 있어요. 유전적 요소가 있고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데 상당히 아토피 같은 경우에 유전적 요소가 강한 편이죠. 양 부모의 모두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는 애들의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요. 양 부모가 아토피가 없는데 아토피가 생겼을 경우에는 양 부모가 아토피가 있을 때보다는 좀 더 경하고, 그러니까 유전적 요소라고 해도 어떤 유전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의사들이 다 알지를 못해요. 또 어떤 환경적 요소가 영향을 정확히 미치는지 모두 알지 못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유전이 100은 아니에요.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예전에 교과서로 배울 때는 성인 이전에 아토피가 거의 다 없어진다, 대부분.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성인 아토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아마도 유전이 변하지 않았을 거고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을 거겠죠.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미세먼지 얘기하잖아요. 미세먼지도 아토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항상 미용 치료 얘기를 하다가 그 아토피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제 석사 학위가 이제 아토피 피부염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환자도 많이 봤는데 질문한 것 중에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아토피가 이제 심한 분들은 보통 아기 때부터 이게 증상이 시작돼요. 태열이라고 하죠. 네, 아기 때는 볼이 빨간 이 태열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치료를 잘 해줘야 돼요. 치료랑 꼭 뭐 스테로이드 먹이고 바르고 이런 게 아니고 보습제나 뭐 목욕 습관, 그다음에 쓰는 뭐 바디솝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서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단계별로 잘 치료를 해줘야 나중에 큰 일이 안 생겨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어쨌거나 해야 된다. 피부과가 가면 뭔가 안 좋은 치료를 하고 부작용이 생기는 치료를 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인터넷 찾아서 혹은 뭐 한의원을 가거나 아니면 민간요법을 하겠다 이러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질문할 것이 있거나 이래도 가셔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